모두의 마음이 한데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악의 근원인 혈귀시조 키부츠지 부잔을 처단하는 것에 성공한 귀살대. 그 뜻을 이루고 난 뒤 귀살대는 해체되었고 탄지로와 네즈코는 제니츠, 이노스케와 함께 고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물을 깃는 것을 시작으로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네즈코는 밥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제니츠는 탄지로의 집에 온 뒤 사흘이 지나자 다리가 아프다며 이른 아침에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매일 누구보다도 식탁에는 제일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그런 모습에 셔이 나가지만 제니츠는 설거지 등의 뒤처리를 맡으며 미움받지 않는 한계선을 지킵니다. 최종 결전에서 무리한 귀살대원들은 부상의 여파로 이전과 같은 체력은 없어졌지만 이들은 서로 맡은 일을 분담하고 도우며 생활합니다. 키리아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끔 돈을 보내왔고 탄지로는 이를 거절했으나 거절한 만큼 키리아는 금액을 늘려서 계속 보내왔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원해 귀살대에 입단한 것이 아닌 탄지로의 마음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준 것에 어떻게든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 키리아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겠네요. 탄지로는 근면성실이라는 것을 좋아했기에 계속해서 수출 국가나 부업을 하면서 일했고 네즈코와 모두를 위해 가능한 한 금전을 남기려고 합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해 더 이상 숯은 필요하지 않을 듯 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탄지로의 숯이 좋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탄지로는 기뻐했습니다. 탄지로의 집에는 우로코다키와 다른 동료들이 곧잘 놀러와 주었고 항상 그리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유는 탄지로가 보내던 편지의 답장을 해주게 되었는데 점점 달라지는 그의 편지 내용에서 탄지로는 기유가 전처럼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책망하지 않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피로 가득한 전쟁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에서 지내는 시간이 분명 기유의 마음도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일 테죠. 그것이 죽은 동료들과 사비토 그리고 누이가 원하는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기유는 이번에 우주의 일가 사람들과 온천에 놀러 갔다 온 모양입니다. 탄지로는 사네미에게도 편지를 썼으나 답장은 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네미가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쓰지는 못했기 때문이었고 혹시 편지를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고민하던 때에 키리아가 분명 기뻐할 테니 앞으로도 보내주라고 말해 탄지로는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탄지로가 집에 돌아와 보니 네즈코가 마루에 놓인 보자기를 발견했는데 안에 들어있던 것은 오아기와 말차였습니다. 네즈코는 집안에 있었지만 발소리가 안 나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탄지로는 보자기의 냄새에서 사네미가 놓고 간 물건이란 것을 알아챘는데 오아기와 말차는 사네미에게 있어 어머니와 마사치카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음식이었죠. 탄지로가 계속 편지를 보내온 것에 사네미도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사네미라는 말에 표정이 밝아지는 네즈코와 얼굴이 구겨지는 제니체가 압권이군요. 제니체는 분명 독이 들어있을 거라며 악담했습니다. 탄지로는 한 달에 한 번 시노부의 집, 현재는 카나오와 아오이의 집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카나오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는데 모르는 것들은 유시로에게 편지를 보내 물어보곤 했습니다. 꽤 빨리 답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의외로 유시로가 가까이에 있을 것 같다고 카나오가 말하자 탄지로는 기뻐합니다. 이노스케는 네즈코를 아주 잘 따르는데 네즈코를 태우고 호위하며 카나오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쫄래쫄래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이를 보는 탄지로는 엄마와 아이 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를 곱게 보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제니치는 네즈코와 이노스케가 수다를 떨며 사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다리가 아프다며 야단법석 소란을 피웠고 네즈코에게 마사지를 받은 뒤 기뻐합니다. 탄지로가 이 모습이 보기 흉해 주의를 주었더니 제니치는 토라져서 제니츠 전이라는 망상 소설책을 쓰곤 했습니다. 탄지로는 코테치에게 제대로 독서를 배웠는지 소설 내용이 개판이라고 팩폭을 날렸는데 이에 제니치는 울며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어리광만 부리면 점점 동생이라고 인식되어 이성으로 보이게 되지 않으니 네즈코가 좋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조언이었죠. 이어서 더 이상 검사로서 싸우지 못하니 이젠 멋진 모습들도 보여줄 수 없어 일상생활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확실히 좋아한다고 얘기 안 하면 아마 네즈코가 눈치 못 챌 거라고 탄지로가 조언하자 이에 제니츠는 이전과 다른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꼬박꼬박 일어나기 시작했고 장시간 걷기도 하였죠. 최종 국면에서 번개의 호흡에 남발한 여파로 다리가 좋지는 않았으나 이걸 이용해 전개를 부려 아침에 일어나지 않은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에 네즈코는 제니츠가 곧 죽는 것이 아닌지 오해하기도 했지만 며칠 후 제니츠는 네즈코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탄지로는 제니츠가 긴장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거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탄지로는 제니츠를 응원하며 이노스케의 시선을 끌고 있었죠.
곧 제니츠가 큰 소리로 프로포즈하며 1년 후에 답변해달라고 고백을 하긴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날 자기 전까지 네즈코는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네즈코는 처음 이노스케에게 공격당할 때 제니츠가 상자를 안고 지켜주었던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일을 떠올리면 두근거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의 제니츠는 그때의 모습과는 달라서 그때 상자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이 제니츠가 맞는지 의문이었으나 제니츠는 평상시엔 겁쟁이여도 네즈코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주었죠. 雷の呼吸一の型霹靂一閃6連禰豆子ちゃんは俺が守る 그러자 네즈코는 자신을 지켜준 자와 제니츠의 모습이 겹쳐졌고 네즈코의 안에서 상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네즈코가 혈귀일 때 제니츠는 저점 매수에 성공. 평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잘합시다. 다같이 잠자리에 들며 탄지로는 생각합니다. 그는 아무런 특별할 게 없는 이 평화로운 아내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부디 모두의 평온한 나날이 이어져 가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잠이 듭니다. 그렇게 쿨쿨 잠을 자는 탄지로가 아닌 카마도 스미히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때는 현대로 접어들었고 잔혹한 세상에서 슬픔을 안고 죽어간 이들의 환생한 모습을 탄지로와 제니츠의 후손을 통해 보여주며 길었던 귀멸의 캐날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끝나게 되죠. 먼저 평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싸운 규살대의 활약을 현대시대에서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규살대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을 알고 있는 자를 통한 구전 또는 소설책으로 전해졌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점점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과 같은 옛 이야기가 되어 가겠죠. 천년 동안 쌓아온 규살대의 이야기가 하룻밤 사이에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것에 그들의 희생을 알고 있는 자들은 섭섭할 수 있으나 소중한 이가 웃는 얼굴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이들에게 사람 잡아먹는 혈기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 평화로운 이 세상은 분명 그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세상일 테죠. 스미히코는 언젠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혈귀도 신께서 용서해 주시리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지옥에 간 혈귀들도 언젠가 죗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은 죄에 따라 평생을 지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요. 탄지로와 카나오의 후손 스미히코와 제니츠와 네즈코의 후손 요시테루는 윤회 전생을 믿고 있었고 혈기와의 싸움에서 죽어간 이들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잘 살고 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 환생한 자들의 모습은 이들의 등굣길을 통해 나타나게 되죠. 먼저 토우코는 스마트폰을 통해 우주의 텐겐의 후손을 보게 됩니다. 텐겐의 후손은 텐겐의 운동 능력을 물려받았는지 일본 체조 선수로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메롱하는 모습을 보면 껄렁껄렁한 성격도 물려받았나 보네요. 이어서 요시테루는 이노스케의 후손 아오바의 뉴스 기사를 보게 됩니다. 식물학자인 아오바는 1년에 딱 이틀이나 사흘 낮에만 피는 꽃인 무잔이 그토록 찾던 푸른 피어나를 찾아내 연구하고 있었는데 깜빡 실수로 다 말려 죽이는 바람에 꽃이 멸종되었습니다. 푸른 피어나의 설정을 보면 무잔이 결코 찾을 수 없는 낮에 그것도 1년에 딱 이틀이나 사흘에만 피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간 육체의 불멸을 꿈꾸며 푸른 피어나를 찾아 헤매던 무잔을 조롱하기 위한 설정이 아니었나 싶고 푸른 피어나가 사소한 실수로 어이없게 멸종되는 것으로 무잔이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으로 토우코는 유모차에 탄 쌍둥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환생한 요리이치는 우타와 함께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삶을 환생해서 이룬 모습이네요. 유모차에 탄 쌍둥이는 무이치로와 유이치로의 환생이었습니다. 무이치로가 기억을 잃었던 동안 형과 같이 행동했던 이유는 형이 자신을 지켜준 것 같아 기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둘이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다음으로 인근 학교의 두 여학생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고초호 자매였습니다. 토키토 형제와 같이 고초호 자매도 함께 환생했고 환한 미소를 보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네요. 토우코는 카나타와 만나게 되는데 카나타는 대장장이 마을 카나모리와 코테치의 후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토우코와 카나타는 서로 귀엽고 멋지다고 칭찬하면서 연병을 떨어댑니다. 썸을 타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스미히코는 어쩌고 혼자 왔는지 물어보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고 있으리라 카나타는 추측했고 곧 유치원 옆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히메지마 규메이가 유치원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환생 버프로 몸도 비쩍 마르지 않고 눈도 잘 보이나 보네요.
토호쿠는 하교한 뒤에 뱀 장식물이 놓여있는 덮밥집에서 밥을 먹자고 말하는데 그 덮밥집은 오바나이와 미츠리 부부가 운영하는 밥집이었습니다. 참고로 자식을 5이나 낳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요시테루가 사모님의 가슴만 쳐다봐서 주인 아저씨가 식칼을 던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카나타는 그 밥집에 가는 걸 껄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요시테루가 토우코의 따가운 눈빛을 받는 사이 스미히코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스미히코는 학교에 지각할 것을 직감했고 이에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서 파쿠르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미히코가 탄지로의 환생인지 아닌지 헷갈리지만 혈귀도 언젠가 용서받길 바라는 상냥한 마음, 그리고 이런 운동신경을 본다면 탄지로의 환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탄지로는 반점을 발현했기 때문에 25살이 넘기 전에 죽게 될 것이었고 귀멸의 칼날 작가가 가장 최근 올린 탄지로의 근황 보고서를 본다면 요리이치처럼 반점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요리이치와 탄지로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또한 마지막을 주인공이 장식한다는 의미로 반점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난 탄지로의 환생이 스미히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보충 설명하기 위한 탄지로의 피지컬을 선보이는 파쿠르 씬이 되겠죠. 아무튼 학교에 늦지 않기 위해 등교하는 스미히코의 시선을 통해 여태껏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을 보여주며 귀멸의 칼날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스미히코는 어느 집의 담장을 넘어가는데 그곳엔 우로쿠다케 사콘지와 쿠와지마 지구로가 장기를 두고 있었고 그 집의 TV에선 무잔으로 인한 저주에서 풀려났음을 보여주듯 우부야시게 키리아가 일본 최고령 기록을 경신했다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키부츠지 무잔은 막았어도 탈모는 막지 못했네요. 이어서 스미히코는 한 가게 앞을 지나는데 그곳은 하가네즈카 정비소였고 키요 스미 나호의 후손과도 마주치게 되네요. 마침 무단 횡단하는 중에 경찰차가 나타났으나 스미히코는 이를 무시하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 경찰차엔 사네미와 게나가 있었고 이들은 신고가 7건이 들어온 스미히코를 찾기 위해 순찰 중이었으나 마침 딱 걸려버린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스미히코는 3명의 아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들은 우로쿠다키의 가면 액세서리를 들고 있는 기유 사비토 마코모였죠. 한편 학교는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카쿠시 고토의 후손인 얼굴 보고 못 알아볼까봐 이름이 또다시 고토인 고토는 스마트폰으로 한 여인의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타케우치의 후손이 설마 여친은 아니냐고 물었으나 마침 나타난 요시테루가 아는 체하며 그 그림의 정체를 알려주었죠. 그 그림은 타마요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성만 계속 그린다는 그림 작가 야마모토 유시로의 작품이었습니다. 결국 탄지로의 말을 듣고 평생을 타마요만을 그리워하며 타마요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시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스미히코를 누군가 빠르게 뒤쫓는데요. 그것은 큰 소리로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건네는 랭고쿠 큐주로의 환생 토주로였습니다. 랭고쿠 가문답게 그의 가문은 검수를 계속 이어오는 듯 했고 토주로는 새벽 4시부터 하는 훈련에 너무 몰입하는 바람에 늦은 것이었죠. 훈련에 너무 몰입하느라 아버지에게 딱이 맞을 때까지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토주로는 스미히코가 운동신경이 좋다는 걸 알고 있기에 검도부에 들어오라고 했으나 스미히코는 자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이를 거절합니다. 저는 누이 동생을 위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칼을 들어야만 했던 탄지로. 그러나 현재의 세상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경찰차가 쫓아오고 학교의 교문은 닫혀오는데 스미히코와 토주로는 이를 가볍게 넘어가 버렸고 경찰은 무라타의 증손자인 교문 지도 선생님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정집에 전화가 울려오는데 그 집은 카마도가였고 벽에 걸린 일륜도와 한 사진을 클로즈업하며 길었던 귀멸의 칼날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귀멸의 칼날 현대 에피 결말이 끝났습니다. 먼저 얘는 만화책의 자손이라고 적혀있어요. 환생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얘기합니다. 자손으로 환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현대 에피소드의 중요 포인트는 기존 귀멸의 칼날의 잔혹한 세계관에서는 누릴 수 없는 무잔에 의해 고통받고 불행한 삶을 보낸 이들이 무잔과의 싸움에서 숭고한 희생을 치르고 후에 환생하여 잔혹한 세계에서 누릴 수 없었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악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선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권선징악을 나타내기 위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시나즈가와 형제, 토키토 형제, 코츠오자메, 미츠리와 오바나이 커플, 요리이치와 우타 커플, 우로코다키의 제자들 등등 이전의 잔혹한 세계관에서 비극을 맞이했던 인물들이 결국은 잘 풀렸죠. 작품마다 결말을 맞이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작가가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선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착하게 살면 보상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에피소드 없이 귀멸의 칼날이 결말을 맞이한다면 무장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동안 무장과의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죽음이 되는 것이니까요. 뭐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비극으로 끝나면서 작가가 원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악어 작가는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깔끔한 결말로 알려져 있는 이누야샤 같은 경우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귀멸의 칼날은 환생이 아니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귀멸의 칼날의 현대 에피소드는 이상하다까지는 이해해도 없다, 바뀌어야 한다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무장과의 결전 이후 또한 탄지로의 근황 보고서를 통해 보충했기 때문에 제가 연출한 것처럼 애니메이션 버전에서는 잠을 자는 탄지로에서 현대의 스미코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유포타블이 원작에 충실하면서 살을 잘 붙여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멸의 칼날 결말까지 길었던 리뷰를 끝마치게 되었네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 리뷰 끝이냐고요? 애니 방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3년은 더 우려먹을